사람 인생이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누가 알겠습니까? 50평생 고추밭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날 그 한순간이 제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선영은 새벽부터 밭으로 나섰다. 이슬 맺힌 고추 줄기를 매만지며 허리를 굽히는 일이 이제는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 남편은 10년 전 집을 나가 소식조차 없고 두 아이를 키우느라 선영은 자신을 돌볼 겨를 조차 없었다. 그저 밭이 삶의 전부였고 고추가 익어가는 속도를 보며 하루를 버텼다. 그날도 땀을 훔치며 고추밭 사이를 오가던 순간이었다. 등 뒤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순간 허리를 숙인 선영의 뒷모습에 누군가의 몸이 엉겁결에 닿았다. 강한 햇살 속에서 등골이 오싹할 만큼 낯선 감각이 스쳤다. 선영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거기 서 있던 건 낯선 남자였다. 거칠게 타오른 피부와 깊게 패인 눈매, 그리고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기운. 그는 다급히 손사래를 쳤다. 죄송합니다. 발이 미끄러져서 고추밭 일이 익숙하지가 않네요. 선영의 가슴은 이유 모를 두근거림으로 흔들렸다. 한순간이었지만 50회 동안 느껴보지 못한 낯선 떨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다그쳤다.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돌면 안 되지. 마을 사람들의 입은 바람보다 빠른데. 남자의 이름은 도현이라고 했다. 이웃 마을에서 새로 이사 왔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선영은 대꾸하지 못한 채 등 뒤로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해야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그 순간이 자꾸만 반복되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자꾸 낮의 장면이 떠올랐다. 고추밭의 뜨거운 햇살, 그리고 우연처럼 다가온 낯선 남자의 그림자. 그 짧은 접촉이 왜 이렇게 가슴을 흔드는지 알 수 없었다. 아니야. 그냥 실수일 뿐이야. 마음 약해지면 안 돼. 그러나 자신을 다독이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이 곧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시작이 될 줄은 선영조차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고추밭에서의 짧은 순간이 내 마음 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냥 우연이었다고,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그 남자는 그렇게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장터에 갔다. 오래된 지게에 고추를 한가득 담아 나른 얼굴로 서 있는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추가 아주 잘 자랐네요. 고개를 돌린 순간 선영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고추밭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였다. 여전히 거친 피부, 그러나 부드러운 미소가 묘하게 대비되는 얼굴. 그는 손에 빈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히 실례를 범해서 아직도 마음이 걸려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제 이름은 도현입니다. 선영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에서는 자꾸만 가슴이 요동쳤다.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는 그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는 이웃 주민들을 위한 모임이 열렸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현이 다시 등장했다. 마을 이장에게 이름이 불리자 그는 공손히 일어나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도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영에게로 향했다. 이미 누군가는 고추밭에서의 이상한 장면을 흘린 모양이었다. 몇몇 안악들은 입술을 가리며 속삭였고 선영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분노와 당혹감에 치를 떨었다. 단순한 실수였는데 왜 이렇게 소문이 커져버린 걸까?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그와 다시 눈을 마주쳤을 때의 설렘이 가시지 않았다. 며칠 뒤 도현은 일부러 선영의 밭을 찾아왔다. 혹시 고추 순치는 거 도와드려도 될까요? 농사일은 잘 모르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선영은 망설였다. 마을의 눈은 언제나 매섭다. 그러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밭일이 떠올랐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밭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도현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었다.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웃음이 나온 것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빛은 차갑고 입술은 경멸스럽게 일그러져 있었다. 소문은 이미 더 커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문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들불처럼 번져서 결국 사람의 삶을 통째로 태워버리니까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을 구멍가게 앞 평상에선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다. 고추밭에서 남자랑 부딪혔다더라. 그것도 그냥 스친 게 아니라 서로 은근한 사이라나. 아니, 그 남자 도시에서 실패하고 내려왔다면서. 호랍이라던데. 선영은 가게에 들어서기 전부터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다. 사람들이 대놓고 쑥덕거리며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고추장 한 병만 사들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발걸음은 무겁고 귀끝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집에 돌아오자 큰아들 준호가 불같이 화를 냈다. 엄마, 요즘 소문 다 들어봤어. 마을에서 뭘 하는지 알아? 왜 하필 그 남자랑 같이 밭일을 하고 그래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모르냐고요. 선영은 말문이 막혔다. 억울했다. 하지만 뭐라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저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다. 그러나 도현은 태연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밭으로 찾아왔다. 남 눈치 볼 필요 있습니까? 같이 일하면 조금이라도 편해지실 텐데. 전 괜찮습니다. 선영은 애써 그를 멀리하려 했지만 매번 두 손 가득 도움을 건네는 그의 진심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달랐다. 두 사람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마을에서 목소리 크기로 유명한 박씨 아주머니가 불을 질렀다. 도시에서 쫓겨난 남자랑 남편 버리고 혼자 사는 여자가 붙어 다니면 뭐가 되겠어. 애들 보기도 민망하지. 그 말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고 선영은 하루아침에 부정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장에 나가면 뒷말이 들려왔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다. 그날 밤 선영은 홀로 마루에 앉아 흐느꼈다. 손에 쥔 고추 줄기에서 시든 잎사귀가 떨어져 내렸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그냥 바칠만 하고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그러나 눈물이 마를 즈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피어올랐다. 단순한 소문 따위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알 수 없는 결심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선영의 삶을 더욱 흔들어 놓을 과거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라는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문제는 그 짐이 언제, 어떻게 다시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모른다는 거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우연히 도현이 낡은 막걸리집에서 몇몇 남자들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장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 쥔 술잔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내가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반드시 갚을 거야. 남자들 중 한 명이 냉소 섞인 목소리로 비아냥댔다. 사기치다 쫓겨 내려왔으면서 무슨 갚는단 소리야. 너 같은 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
그 순간 선영은 숨을 죽였다. 도현의 지난날에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결코 거짓이 아닌 절박함을 읽었다. 며칠 뒤 도현은 스스로 선영에게 고백했다. 나는 도시에서 건설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실패했어요.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아내와 아이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다 잃고 이 마을로 도망치듯 내려온 겁니다. 선영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과 너무도 닮은 상처였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아이들을 키워낸 세월, 고추밭에 의지에 살아온 지난날이 떠올랐다. 우린 참 비슷하네요. 서로 버려지고 여기까지 밀려왔다는 점에서요.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다. 그날 이후 선영은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바치를 하며 웃음을 나누고 장터에서 마주치면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박씨 아주머니는 또다시 입방아를 찧었다. 저 남자 빚에 쫓겨 내려왔다잖아. 그런데도 붙어 다니는 걸 보니 선영 씨도 별 수 없지 뭐. 소문은 더 잔인해졌다. 이번에는 선영의 아이들까지 도현을 향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엄마, 왜 그런 사람하고 어울려요? 또 상처받고 싶으세요? 선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도현을 향한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의 비난이 커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두 남자가 낮게 중얼거렸다. 도현이 여기 숨어 있다는 게 확실하지.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과거의 그림자가 드디어 선영과 도현의 삶을 덮쳐오고 있었다. 사람 마음은 불씨와 같습니다. 꺼진 듯 보여도 바람 한 줄기만 불어도 언제든 활활 타오르죠. 그리고 그 불은 결국 가까운 사람부터 태우기 시작합니다. 도현과 가까워질수록 선영의 일상은 더욱 헝클어졌다. 장터에 나가면 삐딱한 시선이 따라붙었고 집안에서도 평온함은 사라졌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 준호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손에 쥔 막걸리 병을 식탁 위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엄마, 그 남자랑 도대체 무슨 사이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우리만 바보 되는 거 몰라요? 선영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 하지만 차마 반박하지 못했다. 그 순간 둘째 딸 수진이 울먹이며 끼어들었다. 오빠 말이 맞아. 엄마, 제발 그만해요. 아빠도 없이 힘들게 살았는데 또 우리를 이런 소문 속에 밀어 넣을 거예요. 아이들의 울분은 칼처럼 선영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후회보다 단단한 무언가로 채워졌다. 다음 날 도현은 선영의 집 앞에서 채권자들에게 붙잡혔다. 거친 손길이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빚 갚을 생각 없이 시골로 도망쳤다고 우리가 모를 줄 알았냐. 도현은 거칠게 버텼지만 두 명의 사내가 달려들자 꼼짝없이 제압당했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모여들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사기꾼이라더니 선영 씨는 또 무슨 꼴이람. 선영은 뛰쳐나가 두 팔을 벌려 도현을 감싸 안았다. 그만하세요. 잘못은 있었지만 그는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아이들은 분노했고 마을 사람들의 조롱은 더 거세졌다. 그날 밤 준호는 집을 뛰쳐나가며 소리쳤다. 엄마는 이제 우리보다 그 남자가 더 중요해. 그렇다면 우리도 엄마랑 끝이야. 그 말은 선영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러나 동시에 불타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다.
더 이상 소문과 비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아이들에게 당장은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진심만큼은 언젠가 전해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박 씨 아주머니는 이장 앞에서 목청을 높였다. 그 여인 때문에 마을 분위기가 엉망이야. 저런 사람은 내쫓아야 해. 사람들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선영을 겨눴다. 도현과 그녀의 삶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참다 못해 쌓여온 말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작더미에 불씨가 튀면 걷잡을 수 없듯이 제 안에 눌려있던 울분도 그렇게 폭발해버렸습니다. 마을회관 잔칫날이었다. 수확철을 맞아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던 자리였다. 선영은 억지로 참석했지만 이미 느껴지는 시선들은 그녀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술에 취한 한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 도현을 향해 외쳤다. 도망자 사기꾼이 마을 사람 행세를 하고 있네. 저 여인도 별 수 없지. 남편 버리고 사는 주제에 이제는 저런 놈이랑 붙어 다닌다니. 순간 회관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선영과 도현에게 꽂혔다. 선영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고 손은 떨렸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에 불길 같은 결심이 일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회관 안을 울렸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남편에게 버림받고 두 아이 키우느라 고추밭에서 손이 터져가며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꿋꿋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더러 창피하다니요. 제가 누구한테 손해 끼친 적 있습니까? 사람들은 술렁였다. 그러나 박 씨 아주머니가 비웃듯 나섰다. 그럼 도현 씨랑의 일은 뭐예요? 뻔히 보이는데. 선영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도현을 바라보다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맞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50평생 제 마음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그 순간 회관은 폭발하듯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는 비난의 눈길을 보냈다. 아이들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선영의 모습에서 처음 보는 강단을 느꼈다. 도현은 조용히 그녀 옆에 섰다. 그의 손이 살며시 선영의 손을 감쌌다. 선영은 그 따뜻함을 느끼며 떨리는 숨을 고르았다. 그날 밤 마을회관에서의 폭발은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어떤 이는 그녀를 뻔뻔하다고 욕했지만 또 다른 이는 오히려 용기 있다고 수군거렸다.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선영의 밭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듯 고추밭이 불길에 휩싸여 타들어가고 있었다. 사람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 허무와 절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밭이 그렇게 불길 속에 삼켜졌습니다. 밤하늘은 시뻘건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선영의 고추밭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사방으로 번지고 있었다. 이웃들이 양동이에 물을 들고 달려왔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선영은 맨발로 뛰쳐나가 불길 앞에 서서 울부짖었다. 안 돼, 제발. 내 밭만은 안 돼. 뜨거운 열기에 얼굴이 달아올라도 그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그러나 도현이 뒤에서 필사적으로 끌어안으며 막았다. 선영 씨, 위험해요. 이미 늦었어요. 선영은 도현의 품에 매달려 흐느꼈다. 50평생 흘린 눈물이 그 밤 모두 쏟아져 나오는 듯했다. 불은 밤새도록 타올랐고 새벽이 되자 고추밭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그곳은 선영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오로지 아이들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매달렸던 삶의 터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가리며 웅성거렸다. 혹시 도현 씨 빚쟁이들이 불지른 거 아니야? 아니면 선영 씨를 질투한 누군가가 한 짓일 수도 있지. 그때 몇몇 이웃이 은근히 시선을 돌린 대상은 다름 아닌 박씨 아주머니였다. 늘 선영을 헐뜯던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진 못했다. 며칠 뒤 사건의 진실은 뜻밖의 곳에서 드러났다. 마을 아이들이 우연히 박씨 아주머니가 불을 지르던 장면을 목격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박씨 아주머니는 결국 마을 어른들의 추궁 끝에 모든 걸 실토했다. 선영이 잘 나가는 꼴을 더는 못 보겠더라.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여자가 웃는 게 괜히 배 아팠어. 그 잔인한 고백에 선영은 말문이 막혔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이 스며들었다. 이제 적어도 자신을 짓밟던 불길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니까.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밭은 이미 잿더미였고 아이들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대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제발 그 남자랑도 이 마을이랑도 인연 끊고 새로 시작해요. 아이들의 말은 칼 같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여기서 다시 일어날 거야. 불길이 다 태워버렸어도 나는 다시 씨앗을 뿌릴 거야. 그녀의 눈빛은 잿더미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불씨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잔해 위에 서 있는 그 순간 선영은 누구보다도 고독했다. 그리고 도현은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다시 시작해요. 내가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불길은 제 삶을 모두 태워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잿더미 속에서도 씨앗은 남아 있었고 다시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잿더미가 된 고추밭에 새벽 햇살이 내려앉았다. 타다 남은 검은 클 위로 이슬이 맺혀 반짝였다. 선영은 무너진 줄기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쓸어내렸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각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그녀는 아이들을 불러 세웠다. 준호와 수지는 여전히 경직된 표정으로 어머니 앞에 섰다. 엄마, 이제 그만 포기해요. 다시 시작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요? 선영은 두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포기하지 않을 거다. 고추밭은 불에 탔지만 내 삶은 아직 타지 않았다. 50이 넘었어도 나는 여전히 씨앗을 심을 수 있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다. 진짜 강한 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라는 걸. 그 말에 아이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눈빛 속에는 여전히 반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림도 느껴졌다. 도현은 조용히 선영 옆에 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고추 모종 몇 포기가 들려 있었다. 밭은 다 탔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선영은 모종을 받아들며 눈물이 차올랐다. 절망 속에서 함께 씨앗을 심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선영과 도현이 잿더미 위에서 다시 밭을 일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처음엔 비웃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끈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봄날 작은 초록싹이 고개를 내밀었다. 선영은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잎을 쓰다듬었다.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다. 불길이 내 삶을 앗아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였구나. 아이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준호는 말없이 호미를 집어들었고
수지는 물동이를 나르며 엄마를 거들었다. 세 사람은 함께 잿더미 위에 새 생명을 심어갔다.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욕을 먹어도 불길에 타버려도 다시 일어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 순간 도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눈빛은 불길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고추밭에서 시작된 운명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작은 오해와 소문, 불길과 절망 속에서도 끝내 다시 일어서는 선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야 진짜 삶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